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베네수엘라 소식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뉴스 한 줄로 스쳐 지나갈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십수년간 믿어왔던 세계 질서의 판도가 송두리째 바뀌는, 그야말로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가 실시간으로 써내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베네수엘라 통치 선언, 그리고 독재자 마두로의 전격 생포 사건이 있습니다. 자,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묻혀 있는 땅, 하지만 그만큼이나 지독한 가난과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혼돈이 가득했던 그 베네수엘라 땅에 지금 미국의 성조기가 꽂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한 나라의 독재 정권이 바뀌는 수준의 문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사건의 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거대한 패권 전쟁의 실체 숨겨져 있습니다. 에너지, 경제, 통화,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결정지을 AI 기술까지. 오늘 지식의 소용돌이에서는 이 충격적인 사건 이후 트럼프의 다음 칼끝이 도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기밀 해제된 정보와 최신 분석을 통해 그 소름 돋는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단 1초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기습 작전 성공 이후 전 세계를 향해 던진 메시지는 서늘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이른바 돈로주의. 이는 트럼프의 이름인 도널드와 19세기 미국의 대외 정책이었던 먼로주의를 결합한 새로운 대외 전략의 선포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무섭습니다.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반하거나 미국의 자원 패권에 조금이라도 도전하는 자들은 그 누구라도 베네수엘라와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 있다는 최후 통첩입니다. 그렇다면 마두로 다음으로 트럼프의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린 국가는 어디일까요? 2026년 1월 6일, 뉴시스 기사와 미 정보당국의 기밀 분석을 종합해보면 그 첫 번째 타깃은 바로 콜롬비아입니다. 여러분, 콜롬비아의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작전 성공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아마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공포에 떨고 있을 겁니다. 트럼프는 작전 성공 직후 페트로를 향해 직접적으로 준비하라는 경고를 날렸습니다. 왜 하필 콜롬비아일까요? 여기엔 세 가지 치명적이고도 구체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역시 자원입니다. 콜롬비아는 석유 매장량은 물론이고 금, 에메랄드, 석탄 등 그야말로 자원의 보고입니다. 베네수엘라를 장악해 에너지 패권을 쥔 미국에게 콜롬비아는 남미 전체의 자원 공급망을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과 같습니다. 둘째는 명분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콜롬비아를 마약 카르텔의 온상으로 지목했습니다. 페트로 정부가 카르텔을 방치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논리죠.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를 몰아낸 명분이 독재 타도였다면 콜롬비아에서는 마약 소탕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겁니다. 이미 작전명 에메랄드 쉴드가 가동되었습니다. 미 국방부와 계약을 맺은 실리콘밸리의 보안 기업들은 이미 수천 대의 최첨단 감시 드론을 콜롬비아 상공에 띄웠습니다. 겉으로는 코카인 재배지를 찾는다고 하지만 이 드론들에 탑재된 초정밀 지표 투과 레이더는 땅속 수백 미터 아래에 숨겨진 희귀 금속 맥을 실시간으로 훑고 있습니다. 셋째는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대륙의 관문입니다. 이곳을 장악해야만 베네수엘라의 자원을 안정적으로 북미 대륙으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전용기 안에서 콜롬비아 작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괜찮게 들린다는 말로 사실상 선전포고를 마쳤습니다. 만약 페트로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베네수엘라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콜롬비아 대통령궁 상공에 정체불명의 스텔스기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이미 콜롬비아 내부의 우파 야권 세력들은 미국의 거대 자본으로부터 막대한 정치 자금을 지원받으며 페트로를 탄핵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가동 중입니다. 자원과 정치가 결탁한 이 잔인한 게임판에서 콜롬비아의 주권은 이미 경매장에 올라온 매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북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야욕은 뜨거운 정글뿐만 아니라 차가운 얼음의 땅, 그린란드로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몇 년 전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고 했을 때 전 세계가 코웃음을 쳤던 일을요. 하지만 지금 그 누구도 웃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린란드에는 인류의 미래를 결정지을 히토류가 전 세계 미발견 매장량의 25%나 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 히토류 시장의 70% 이상을 중국이 쥐고 있는데 만약 미국이 그린란드를 손에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의 자원 무기화 전략은 그 즉시 휴지 조각이 됩니다. 스마트폰, 전기차, 스텔스 전투기까지 미래 산업의 모든 핵심 광물을 미국이 독점하게 되는 것이죠. 트럼프는 기후 변화로 북극 항로가 열리는 지금이 그린란드를 차지할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린란드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 영토라고 못 박으며 덴마크와 그린란드 주민들을 향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아이스 실리콘밸리를 건설하려는 거대 테크 기업들의 미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덴마크 정부가 주는 보조금에 만족하지 말고 미국과 손잡아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부유한 히토류 왕국이 되라는 유혹이죠. 그린란드의 신흥 엘리트들은 이미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자원 관리 시스템 아틱 토큰을 도입하려 합니다. 모든 자원을 디지털 자산화하여 미국 시장에서만 거래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고 했던 것은 단순히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자원 숨통을 틀어주는 경제적 교수대를 세우고 싶었다는 뜻입니다. 이 쟁탈전의 다음 타깃은 카리브해의 오래된 섬 쿠바입니다. 쿠바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처참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쿠바 경제의 생명줄이었던 베네수엘라의 기름 공급이 한순간에 끊겼기 때문입니다. 쿠바는 전체 석유 수입의 30% 이상을 베네수엘라의 지원에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름 수도꼭지를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복심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쿠바는 이미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며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아도 에너지와 경제 봉쇄만으로 쿠바를 무릎 꿇리겠다는 계산입니다. 아바나의 해변에 트럼프 타워가 들어서고 쿠바의 국영 기업들이 미국 펀드에 팔려나가는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멕시코 역시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재집권 첫날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정도로 강경합니다. 마약 카르텔 소탕을 명분으로 멕시코 영토 내에 미군을 투입하겠다는 위협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국경을 지키는 문제가 아닙니다. 멕시코의 국영 석유 회사 페멕스를 민영화하고 멕시코의 자원과 노동력을 미국의 통제 아래 완벽하게 가두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제 진짜 충격적인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이 무너진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을까요? 단순히 미국이 임명한 과도 정부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신흥 권력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총칼을 든 군인이 아닙니다. 양복을 입고 태블릿 PC를 든 에너지 테크노크라트, 즉 기술 관료들과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베네수엘라의 거대한 유전지대인 오리노코 벨트에 성조기가 꽂히자마자 가장 먼저 움직인 건 미군이 아니었습니다. 엑손모빌, 쉐브론 같은 석유 기업의 엔지니어들과 함께 비행기에서 내린 사람들은 바로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도대체 기름 파는 곳에 왜 IT 기업들이 나타난 걸까요? 여기에 21세기 패권 전쟁에 소름 돋는 핵심이 있습니다. 이제 석유는 단순히 자동차를 굴리는 연료가 아닙니다. 인공지능 AI라는 거대한 괴물을 먹여 살릴 전기에너지의 원천입니다. 이 신흥 권력자들은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화력 발전 잠재력을 장악해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를 영원히 가동할 수 있는 에너지 요새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술, 월스트리트의 자본, 그리고 텍사스의 에너지가 결합된 이 삼각 동맹이 전 세계를 통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설계한 가장 무서운 통제 도구는 바로 디지털 페트로달러 2000연입니다. 기존의 페트로달러는 단순히 기름을 달러로 사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에너지 기반 화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장악한 베네수엘라의 석유, 그린란드의 히토류, 콜롬비아의 천연가스를 담보로 발행되는 이 새로운 달러는 실시간으로 에너지 가격과 연동됩니다. 만약 어느 국가가 미국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중국과 손을 잡으려 한다면 신흥 권력자들은 클릭 몇 번으로 그 국가의 에너지 결제 계좌를 동결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못 쓰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공장을 멈추고 불을 끄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말하는 돈로주의의 진정한 위력입니다. 총칼보다 더 무서운 디지털 에너지 코드가 전 세계의 주권을 찬탈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지구 반대편 중동으로 눈을 돌려봅시다. 베네수엘라의 몰락을 지켜본 이란 지도부는 지금 사상 초유의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핵시설 정밀 타격 계획인 페르시안 라이스스 문건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작전의 핵심은 단순히 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란이 보유한 세계 4위의 원유 매장량과 세계 2위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미국의 통제 아래 두는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상상해보세요.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그 길목이 이제는 미국의 내해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이제 오직 미국의 디지털 에너지 달러로만 결제됩니다. 이란의 자금줄이 마르는 것은 물론 중국의 에너지 전략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른바 드래곤 베어 연합의 최후 저항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에너지 독점에 맞서 자신들만의 디지털 금융 장벽, 실크로드 네트워크를 쌓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자원 부국들을 포섭해 미국의 시스템에서 탈출하려는 것이죠. 러시아 역시 북극 항로의 통제권을 두고 미국과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북극해에 거대한 핵추진 쇠빙선 함대를 배치하고 북극은 러시아의 영토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북극의 얼음 위에서는 성조기와 쌍두독수리 깃발이 서로를 정조준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 있습니다. 이 거대 국가들의 싸움 틈바구니에서 가장 비참하게 무너지는 곳은 유럽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연합은 사상 최악의 에너지 빈곤 상태에 빠졌습니다. 미국의 저렴한 에너지를 받자니 미국의 꼭두각시가 되어야 하고 러시아의 가스를 받자니 미국의 경제 보복이 두렵습니다. 트럼프의 돈로주에는 동맹국이었던 유럽마저도 에너지의 포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2026년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모든 사건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자원 전체주의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라는 인물, 실리콘밸리의 기술,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무자비한 자본이 결합해 지구의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자원 리셋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희토류를 쥐고 이를 디지털 화폐로 통제하는 신흥 권력자들은 이제 신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결정하는 육아에 따라 지구 반대편 서민들의 식탁 메뉴가 바뀌고 그들이 차단하는 전기량에 따라 한 국가의 산업이 붕괴합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광기 어린 전쟁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자원 하나 나지 않는 우리에게 이 전쟁은 기회일까요? 아니면 재앙일까요?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이제 세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베네수엘라의 석유도 그린란드의 희토류도 필요 없는 완벽하고 무한한 꿈의 에너지를 먼저 발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와 신흥 권력자들이 쌓아 올린 이 거대한 제국은 단 하루 만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유럽의 비밀 연구소들은 이 패권 전쟁의 종지부를 찍을 최후의 열쇠를 찾기 위해 피말리는 속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거대한 전쟁의 마지막 장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그 어떤 뉴스에서도 말해주지 않는 권력자들의 가장 깊숙한 비밀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방대한 기록들이 여러분의 통찰력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긴 여정을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더욱 강력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